안녕하세요, 원장님. 킹메이커 이건왕입니다. 오늘은 한의원의 성장 곡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의원을 경영함에 있어서 월요일은 환자가 많고 화요일은 환자가 적고, 그렇게 주간에도 환자 수가 파동을 그립니다. 연간에도 쌓인 곡선이 있고 한의원을 경영하시는 내내 그 쌓인 곡선은 존재합니다. 그 쌓인 곡선이 사실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데요. 원장님께서는 지금 한의원의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개원한 지 5년 또는 20년, 그 속에서 그 수없이 많은 파동들이 있었는데요. 원장님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 쌓인 곡선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간 쌓인 곡선인데요. 일반적으로 월요일이 환자가 많습니다. 원장님마다 다르시지만 합리적인 진료 환자 수가 45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때 월요일 45명 이상의 환자는 화요일 45명 이하 환자에 반영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간 평균 환자 수는 거의 일정합니다만, 환자가 편하게 방문을 하시면 이런 주간 쌓인 곡선이 그려집니다. 만약에 45명이 넘는 상황이시라고 하면 환자들이 적은 날 방문할 수 있도록 의도를 가지고 조절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많은 날은 환자가 많아서 원장님이나 환자분이 불편하고, 환자가 없는 날은 병원은 썰렁하고 환자도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 주간 곡선이 모여서 계절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1년으로 따져보면 봄철에는 환자 수도 많고 매출도 많고, 여름철에는 환자 수는 적고 매출도 적고, 가을철에는 다시 환자 수가 많아지고 매출도 높아지고, 겨울철에는 다시 떨어지게 되죠. 우리는 이것이 한의원의 생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잘 하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계절 곡선을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 수가 많기 때문이죠. 환자 수가 많을 경우에 예약을 통해서 환자 수를 의도적으로 조절하실 수 있을 경우 그 답이 나오는데, 나는 환자 수가 조절을 할 만큼 많지가 않아.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지난 경영 실적을 쭉 돌아보시면 원장님도 환자 수가 45명 이상에서 2주 정도 유지되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70% 이상이 그런 사례를 가지고 계십니다. 맹점은 45명 이상 환자를 진료하실 경우에 일반적으로 원장님도 진료 만족도가 떨어지고 환자들도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45명 이상이 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환자를 밀어내기, 치워내기 바빠집니다. 나는 뜻하지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문 밖에 기다리는 대기 환자들을 의식하게 되고, 치료실 안에서 베드가 꽉 차 있는 것을 의식을 하게 됩니다. 환자들은 거꾸로 원장님의 손길에 대해서 아쉬워하게 됩니다. 2주 정도는 환자도 그 상황을 이해를 해줍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서도 다른 대안이 없고, 그 경우 만약에 60명의 환자를 봤다고 할 때 45명을 초과하는 15명의 환자분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날 왔던 60명의 환자 전체가 그런 서운한 느낌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 2주 동안 60명의 환자, 어쩌면 현재 우리 한의원을 방문하고 있는
환자들의 상당수가 그 인원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한의원은 많은 환자들이 많고 불편하고 원장님이 신경을 덜 써주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각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 수가 자유낙하하듯이 떨어지죠. 그런 사례가 가을에는 의뢰이 그랬어 라고 원장님들은 치부하시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느끼실 때 환자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입 쪽에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화살표 안에 있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2, 3주 정도 기간에 환자 수가 60명 이상 환자를 본 기간에 포함될 겁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60명이나 70명의 환자를 봤다면 작은 화살표 공간만큼 나는 초과 이득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 수가 떨어져서 자유낙하한 이후에 다시 환자 수가 올라갈 때에는 거의 환자 수가 40명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원장님들은 긴장하시고 직원들도 긴장하시고 서서히 환자 수는 다시 증가를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큰 화살표 부분은 내가 만약에 50명 선에서 예약 진료를 했다면 또는 작은 화살표 부분의 초과 이득을 누리지 않고 그 부분에서 환자를 잘랐다면 큰 화살표 부분의 면적의 손해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회적인 손실 부분입니다. 나는 성장할 기회가 없었다. 45명 이상 환자를 본 기억이 있다면 원장님의 말씀은 정답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한의원의 성장 곡선을 바라보면 개원 이후로 신환이 늘어나고 재진율이 높아지면서 환자 수가 35명, 40명대를 이룹니다. 원장님마다 다르시겠죠. 30명 내외일 수도 50명 내외일 수도. 여기서 보여드리는 사인 곡선은 안정된 이후의 봄 성수기에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엔 환자 수가 자유낙하하듯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안정기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그리는 포인트는 떨어지지 않게 대비를 하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직원의 충원입니다. 봄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환자가 많을 거고 다시 환자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직원을 충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인 곡선이 내년에도 반복이 되겠죠. 하지만 이 포인트에서 직원을 충원하신다면, 그래서 환자가 불편함이 없어진다면 이 상승 곡선은 상승한 이후에 자유낙하하지 않고 그 선에서 다시 안정기를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상승 곡선은 안정기 이후에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자유낙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안정기로 갈 것이냐 하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두 번째 상승기에 무엇인가 준비를 하지 않고 다시 환자가 떨어진다면 아마도 그 두 번째 포인트의 핵심 요소는 의료진의 손길일 겁니다. 만약에 그때 원장님이 의료진을 보강하신다면 성장한 이후의 안정기는 계속될 것이고요. 그 안정기 속에서 작은 파동들, 사인 곡선들은 주간, 연간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상승된 속에서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또 한 번 상승 기회가 올 것입니다. 거의 하드웨어적인 부분, 병원의 공간적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전을 할 것이냐 확장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상황에서 우리 상권이 크지 않고 우리 상권 내에서 1등이나 2등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인 진료 환자 수를 결정을 하시고 예약제로 운영을 하시거나 해서 무리한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자기 방어입니다. 대신 한의원의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진료 과목을 전문화한다거나 어떤 특정 질환의 완성도를 높인다거나 환자들과의 관계 관리를 집중해서 약 비율을 높인다거나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큰 목표를 갖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맞는 유형이라면 이전을 고려해 보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3단계, 4단계의 성장 곡선을 거치신 이후엔 기업처럼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각자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잘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병원은 잘 나가는 것입니다. 기업이란 의미의 원장님은 오늘보다 다른 내일, 오늘 무엇을 하면 내일이 달라질 것인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원장님의 역할이신 겁니다. 한의원의 성장 곡선에 있어서 거의 70, 80% 이상은 직원을 충원해야 하는 한계점에서 이것은 한의계의 특성이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원장님의 병원이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가신다면 첫 번째 한계점이 있었는지 꼭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가 안정형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한계점은 한 번쯤은 꼭 넘기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 경영 효율성을 고려하시고 중대형 한의원을 꿈꾸신다면 두 번째 단계 의료진의 충원 단계는 넘어서서 경영 효율성을 고려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늘은 한의원의 성장 곡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원장님의 목표 꼭 달성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킹메이커 이건왕이었습니다.